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노소정입니다. 자연 치아와 유사한 저작 기능과 뛰어난 신미성으로 상실 치아를 대신하는 대표적인 수술, 바로 임플란트죠. 하지만 임플란트 수요가 많아진 만큼 부작용이나 임플란트 수술 실패로 인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치주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임플란트 재수술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특별한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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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 개그우먼 이장숙이었고요. 현재는 만능 엔터테이너 이리안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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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 네. 임플란트 재수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앞서서 이리안 씨도 임플란트 받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임플란트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아, 아니 제가 치아 교정을 예전에 하면서 조금 이제 치아 교정으로 되지 않는 부분을 제가 임플란트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가 사실 나이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에요. 임플란트 그 자체다라는 말에 좀 인상 깊었던 것 네, 같은데. 네. 요즘에 이렇게 임플란트 많이 하시는 분이 의외로 조금씩 있긴 한데 저도 좀 많은 편이죠.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 많은 만큼 또 부작용에 대한 사례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중에 가장 피하고 싶은 게 재수술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재수술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재수술 하신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에 재수술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첫 번째로 꼽는 게 임플란트 수술입니다. 근데 그 임플란트가 정확한 위치에 심겨지지 않고 약간 좀 삐뚤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좀 오블릭하게 심게 되면 그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저작을 하게 되면 그 임플란트하고 보철물을 연결하는 그 기둥이 부러진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잘 심겨졌지만 과도한 저장력에 의해서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가 흔들리게 되고 아프게 되고 그러면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치료 기간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처음 수술할 때보다 조금 더 걸리게 될까요? 이제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에 이완돼서 뼈가 얼마큼 녹았냐에 따라서 그날 당일날 오염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심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임플란트 제거하고 뼈 이식만 하게 되는지는 잔존 치조골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심지를 못하고 뼈 이식만 하게 되고요. 이제 남아있는 잔존골이 있다 그러면 그때 오염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임플란트 심고 나머지 부분에 뼈 이식을 해서 자연치와 똑같은 해부학적 구조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뽑는 날 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당일날 빼고 심고를 바로 할 수 있다고요? 네네. 저는 사실 재수술을 임플란트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당일날 바로 그렇게 하는 거는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과정이 매우 복잡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보통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네. 복잡하지 않을까요? 이제 남아있는 잔존뼈가 있다 그러면 당일날 이제 임플란트 심을 수가 있고요. 이제 범위가 크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뼈 이식만 해놓고 나중에 한 몇 개월 뒤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듣고 진단과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42세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치아 3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리까지 끝났는데요. 문제없이 수술이 끝나서 별 걱정을 안 했는데 관리를 잘못한 경우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느낄 수 있는 자각 증상들이 있나요? 라는 사연인데요.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본인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뭐 그런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이분 사연처럼 세 개를 식립하고 이제 이 식립한 임플란트가 뼈하고 굳는 과정을 기다리는 경우거든요. 이럴 때에는 뭐 붓기라든가 아니면 열감이라든가 욱신되는 것이 없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잘 아물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이제 젊은 분 같은 경우는 아프지가 않으면 막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면 그 수술 부위에 음식 잔사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인접체에 있는 치석 영향에 의해서 교차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냄새가 난다거나 붓는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그런 문제를 제거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 괜찮겠지 광고하다 보면 결국은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수술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빨리 내원하셔서 문제 해결을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38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임플란트를 심은 쪽에 고름이 나서 치과에 갔는데 주위염이 심하다고 재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임플란트 수술을 했을 때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요. 재수술이면 더 아픈가요? 라는 사연인데 어떤가요? 근데 요즘에는 무통 맞추기가 있어서 이제 주사 맞도 안 아프게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염 염증에 따라서 그 고름이 난다거나 부어 있다거나 그러면 아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그다지 그 아픔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이제 감별 진단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고름이 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이제 임플란트가 부러졌던 경우는 그런 경우는 좀 심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통증 때문에 나 안 가야지 막연한 통증에서 난 하기 싫어 그러지 마시고 안 아플 때 오시는 것이 굉장히 빠른 방법이니까 먼저 오셔서 검사 받고 치료받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통증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 없이 내원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 임플란트 재수술에 관해서 더 쉽고 자세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임플란트 재수술 시 기존 임플란트를 다시 사용할 수가 있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리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시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막연히 제가 이제 입장을 바꿔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재수술하게 되는 거니까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반대로 임플란트 치아에 좀 충격이 가해지거나 한 경우가 아니라면 또 다시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O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임플란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가 임플란트 염증, 주위염 때문에 실패한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이 아이디얼하게 위치가 서 있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이상 있는 임플란트만 제거를 하고 새로운 임플란트를 심어서 브릿지를 연결한다거나 기존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다른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답은 O입니다. 우와. 근데 아니 비록 틀렸지만 네.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희망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단지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과마다 다 똑같은 임플란트를 쓰지는 않거든요. 이제 네. 브랜드마다 틀린 임플란트 쓸 수 있어서 다른 브랜드이면 기구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뭐냐면 A 자동차 정비회사에 가서 B 자동차를 정비해 주세요 하면은 장비가 안 맞을 수가 있으니 그거는 이제 사전에 그 치과가 이 임플란트를 쓸 수 있는지 아니면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임플란트 수술. 더운 계절은 피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O 하겠습니다. O. 이게 흔히 상식으로도 더울 때는 뭐 수술 아니면 뭐 찢어진다 이런 게 잘 안 아문다 그래서 피하라고들 하잖아요. 이건 약간 상식 문제 같아요. 저는 O. 네. 그러면 저는 X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어머!
이제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 구강 내 상태는 일정하기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더울 때 안 돼, 장마철 피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구강 내는 항상 똑같이 침이 있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사계절 내내. 네, 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오늘 임플란트에 관한 여러 궁금증 해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수술을 이미 한 분들에게 좀 당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발치된 치아라든가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 대체적으로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하지만 그 임플란트를 다루는 술자가 얼마큼 거기에 경험이 많은지 전문적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싼 쪽으로 가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배의 시간과 2배의 비용이 질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실패를 좀 덜 하시는 분한테 가서 시술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라는 것이 굉장히 미세한 부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머리카락 하나만 입에 들어가도 굉장히 불편하고 치아 사이에 음식을 껴도 불편한 경우가 있듯이 그러므로 더 세심하고 섬세하고 전문적인 수술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 많은 술자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 외에 임플란트를 착용하고 난 다음에 관리도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이 이제 다 끝난 다음에는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다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깨끗하게 관리하고 메인테넌스를 해야 그 물건이라든가 기구들이 오래 사용하고 이상 없게 사용할 때 마찬가지지 임플란트를 딱 끝나면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치는 뭐 시립니다, 아픕니다, 뭐 부었다고 알 수가 있지만 임플란트는 그 신경이 없어서 모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내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관리받고 이상 없게 오랫동안 사용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수술뿐만 아니라 또 이후의 관리까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같이 방송 진행해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저 정말 오늘 이 프로그램 나오길 정말 잘했다. 제 임플란트를 토닥토닥 만져주는 기분이었는데 특별히 진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그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으니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켜봐줘야 된다는 말씀이 맞아요.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되게 와닿았고 저 또 임플란트 했다고 이렇게 좀 무신경하게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검증된 병원 싼 데 많이 찾았던 저를 이게 조금 반성해 봅니다. 네. 토크닥터 토닥 오늘 곽기태 선생님 그리고 이리안 씨와 함께 임플란트 재수술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